유리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은 부산입니다. 그동안 쓴 일기에서 31회부터 50회까지의 일기입니다.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요즘 먹방 방송이 많다. 그 중에서 나는 복희의 먹방이 좋다. 복희는 예쁘고 입도 작아 보인다. 복희의 숟가락은 신석기 시대처럼 크다. 복희는 음식을 먹을 때에는 펠리컨처럼 입이 커진다. 그녀는 ASMR을 사용하는데 그 소리가 자극적이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음식을 먹어본다. 복희가 먹을 때처럼 소리가 비슷하다. 음식들이 더 맛있다. 2019년 12월 7일 토요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나의 친한 친구의 둘째 딸이 결혼을 합니다. 친구의 딸은 울산에서 결혼을 합니다. 참석하지는 못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울산에 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 8일 일요일. 나는 한국사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직 신석기 시대를 읽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남자들은 몸에 그림을 그립니다. 강한 사람인 척합니다. 문신은 영어로 타투입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타투라고 부릅니다. 요즘의 타투는 예쁘고 멋집니다.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김치는 청동기 시대부터 있었다. 그 시대에는 무로 담그었다. 배추는 없었다. 무를 소금물에 절인 것이다. 오늘날의 단무지 같은 것이다. 고추는 1600년 이후 일본에서 들어왔다. 나는 김치를 좋아한다. 나는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전을 만들어 먹는다.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오늘은 한국사 일기입니다. 부여는 2100여 년 전의 나라입니다. 부여는 마가, 우가, 서가, 구가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 소, 돼지, 개라는 동물 이름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나누었습니다. 전쟁할 때의 지도였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지방 이름 같은 것일까요? 부여는 윷놀이라는 놀이를 했습니다. 현재도 우리들은 설날에 윷놀이를 합니다. 윷놀이는 설날에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하는 즐거운 놀이입니다. 매우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윷놀이는 2100년 전부터 즐기던 우리나라의 놀이입니다.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아침에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나의 가족입니다. 딸이 어릴 때 쓴 가족 신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찾지 못하고 나의 딸이 실린 어린이 신문을 발견하였습니다. 저 상장은 딸이 9살 때 만든 상장입니다. 어린이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 상장과 나의 딸의 인터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가 저 상장을 받은 날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힘든 일을 하고 밤늦게 집에 왔습니다. 나의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서 저 상장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겨울연가라는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배용준입니다. 겨울연가는 일본에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배용준을 욘사마라고 부릅니다. 나는 일본인에게 욘사마와 닮았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욘사마와 닮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욘사마와 닮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본인은 욘사마를 좋아하는 팬이었습니다. 나는 욘사마의 머플러를 아직 갖고 있습니다. 저 머플러는 10년 사용했고 8년째 보관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14일 토요일 나는 피로가 쌓이고 있습니다. 나는 몸이 무겁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몸이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제 딸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제 딸은 선물로 삼겹살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먹을 것입니다. 몸이 2kg 정도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나는 며칠 전에 청계천에 갔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맥주에 빠졌습니다. 나는 자세히 보니 그것이 아닙니다. 산타클로스는 굴뚝에 낑겼습니다. 저는 어린이일 때 크고 길다란 양동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저 산타클로스처럼 양동이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리만 파닥파닥 그렸다고 합니다. 나를 어머니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때 살아나서 결혼도 하고 아들과 딸도 태어났습니다. 나의 딸은 딸의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오늘은 영어 일기를 40회째 쓰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에 영어 일기는 20회째가 될 것입니다. 영어 일기는 재미있습니다. 나의 영어 일기는 사투리 영어 일기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웃었습니다. 유튜브를 듣고 멋지다, 용감하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의 새로운 도전에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며칠 유튜브를 쉬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어디 아픈지 걱정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한다고 아들의 친구가 삼각대를 주었습니다. 나는 삼각대를 사용하여 동영상을 찍습니다. 내가 적은 영어 일기와 일본어 일기를 벽에 붙여 찍습니다. 그것을 하루 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들은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벽에 붙어있는 일본어 일기를 보며 따라 읽습니다. 아들의 일본어 발음은 사투리 일본어입니다.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 나는 소설책을 읽고 있습니다. 매우 재미없습니다. 나는 그 소설을 읽고 싶지 않지만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읽기 시작한 소설은 끝까지 읽습니다. 이 소설은 그만 읽으려고 합니다. 지나간 인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9년은 10일 남았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12일이 지나면 2019년도 안녕입니다.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5년 전에 나의 아들이 군대에 간 날이다. 나의 아들이 태어날 때 남북 통일이 되기를 빌었다. 나의 아들이 군대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랬다. 5년 전의 오늘 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5년 전의 오늘 나는 매우 떨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들이 입고 간 옷들이 배달되어 왔다. 나는 그 옷들을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나는 그 옷들을 일주일 동안 세탁을 하지 않았다. 나의 딸이 엄마, 이 옷은 왜 세탁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다. 나는 너희 오빠의 냄새가 난다. 라고 말했다. 딸은 으악 하며 비명을 질렀다. 딸은 나의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이상한 엄마가 안 되려고 바로 그 옷들을 세탁했다.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다. 나는 나의 아들과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산타클로스는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산타클로스 대신에 부모들이 선물을 머리맡에 둔다고 말했다. 나의 아들과 딸은 화를 냈다. 나의 아들과 딸은 아이들이 동심을 깬 나쁜 엄마라고 말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고 싶다. 옛날에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반지를 주었다. 나폴레옹은 결혼해 달라고 하였다. 나는 오늘 자기 전에 양말을 걸어 놓아야겠다. 산타클로스가 양말에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준 그 아름다운 반지를 넣어주기를 바란다.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명동은 1년 내내 사람들이 많다. 어제 명동은 특히 사람들이 많았다. 도로는 정체. 평소 5분 걸리는 곳을 20분 정도 걸렸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 라고 생각했다. 저녁에 집에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봤다.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에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 알았다. 아,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나는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잘하고 싶습니다. 나는 음식 먹을 때 행복합니다. 나는 맥주는 한 병 정도 마십니다. 나는 노래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가수들의 노래만 부릅니다. 나는 젊고 예쁘고 노래를 매우 잘하는 에일리 노래도 잘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입니다. 나는 춤도 잘 추지 못합니다. 나의 몸은 나무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나는 95살까지 살고 싶다. 나는 잠을 잘 자야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잠을 잘 잘 것이다. 나는 버스 안에서도 자고 지하철 안에서도 잔다. 나는 피곤하면 집 청소도 하지 않고 요리도 하지 않고 잔다. 나는 피곤하면 잔다.
우리들의 건강에는 잠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매우 많이 잤다. 나는 지금 건강해졌다. 2019년 12월 28일 토요일. 해모수의 엄마의 이름은 유화이다. 어느 날 햇빛을 강하게 받고 임신을 하였다. 그녀는 커다란 알을 낳았다. 그리고 알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가 고구려의 왕인 주몽이다. 알은 새가 낳는 것이다. 고대인들은 새는 하늘의 메신저라고 말했다. 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몇 명 있다. 신라의 왕인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다. 나의 성은 박이고 박혁거세의 후손이다. 나의 조상은 알에서 태어났다. 나는 신라의 공주일까? 2019년 12월 29일 일요일. 나는 로마 제국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다. 나는 영어 팝송 노래를 부르고 싶다. 나는 영어 단어도 외우고 싶다. 나는 소설책도 읽고 싶다. 나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나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20년 전에 어느 선배는 나에게 몇 살에 결혼을 했나? 라고 물었다. 나는 31살에 결혼을 했다고 말했다. 그 선배는 결혼을 빨리 했구나 라고 말했다. 그 선배는 36살에 결혼을 하였다. 최근 어느 분은 나에게 젊어서 좋겠다 라고 말했다. 그 여성분은 나보다 10살 정도 나이가 많으시다. 나는 젊다 라는 말을 오랜만에 들었다. 기쁜 날이었다.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나는 로마 제국 다큐멘터리를 약간만 봤다. 로마는 서기 2세기 말 세계에서 가장 넓었다. 로마는 가장 강한 제국이었다. 로마 제국에는 전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살았다. 로마 황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이고 그의 아들은 콤모두스이다. 콤모두스는 철없는 아들이었다. 콤모두스는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된다. 콤모두스는 잔혹한 황제였고 로마는 쇠퇴해 간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합니다.